네, 22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영어 영역 해설 강의 이제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순서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죠? 박스를 정독합니다. 박스를 정독하고 박스와 A 머리, B의 머리, C의 머리. 머리라고 하면 A, B, C의 첫 문장을 얘기해요. 이것들을 각각 연결성을 판단을 해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연결성을 판단할 때는 여러분들이 세 가지 기호 중에 하나를 써주시면 되는데요. 이 세 가지 기호를 쓰는 거의 기준이 뭐다? 바로 명시적 시그널입니다. 그러니까 내용만으로는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자, 명시적 시그널이 있으면서 내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O를 쓰면 되는 거고요. 명시적 시그널을 기준으로 데이가 가리킨 게 앞에 없어. 바로 소거입니다. 근데 명시적 시그널이 없고 그냥 비슷한 내용, 연결될 것 같은 내용 이런 것만 얘기하면 섣불리 O 혹은 X를 하지 말고 그냥 세모로 해놓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O 세모 X를 여러분들이 표시를 한 다음에 그 뒤에 그렇다면 누가 상대적으로 더 연결이 잘 되는가를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가야 되겠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각각 동그라미 세모 X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자, 박스부터 읽어볼게요. 친환경 제품은 포함한데요. 높은 그 재료 비용을 포함한답니다. 자, 비용이 높으니까 비싸다는 거야. 누구보다? 주류의 상품보다. 그러니까 친환경 제품이 만들기 비싸다는 거지. 다시 친환경 제품은 만들기 비싸다. 자, A. 데이가 있네요. 대명사 주어, 앞문장 주어. 그래서 혹시 친환경 제품을 가리킬 수 있는지 한번 보고 해석을 해봅시다. 자, 친환경 제품은 돈과 시간을 들일 거야. 알려지거나 수익성 있거나 하이 볼륨에 고용량 많이 만들 수 있는 제품이에요. 잠깐만. 야, 제품이 제품에다가 돈을 넣을 수 있나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제가 늘 얘기했어. 데이는 사람도 되고 사물도 됩니다. 여기서 지금 데이를 친환경 제품이라고 해버리면 친환경 제품이 무슨 이런 제품에다 돈을 넣고 뭐보다는 위험하고 덜 그 수익이 나고 볼륨도 적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보다는 여기다 돈을 넣는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X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데이는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 투자의 주체니까. B. 아직 안 나왔으니까 몰라요. B. 비록 그린 프로덕트가 성공을 해도 자, 지금 박스와 동일하게 그린 프로덕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박스에서는 그린 프로덕트의 비용이 없다고 했었고 비록 그린 프로덕트가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그린 프로덕트는 캐니벌라이즈 다 먹어버린대요. 그 회사의 더 높은 수익의 주류 상품을 다 먹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성공을 해도 말썽이라는 거지. 왜? 주류 상품이 잠식돼 버리니까. 괜찮죠? 근데 괜찮다고 O를 치지 마시고 여기 지금 뭐가 없어요? 명시적 시그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세모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C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C. 게다가 명시적 시그널 furthermore가 있죠. 나열을 하고 있고 제한적인 성분의 리스트와 그 다음에 디자인의 기준인데 이것들이 그러한 제품의 일반적인 자, 여기서 그러한 제품 명시적 시그널 나왔습니다. 그럼 그러한 제품이 뭘게요? 그렇죠. 그러한 제품은 green product겠죠. 이 친환경 제품의 일반적인 아주 제한적 재료와 디자인 기준은 may make green products를 더 열등하게 만든대요. 누구보다 열등하게 만들어? 주류의 상품보다 열등하게 만든답니다. 어디의 측면에 있어서? 성능 측면에 있어서요. 성능도 구리다. 다시. 비용도 많이 드는데 두 번째로 furthermore, 친환경 제품은 성능도 구리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C는 동그라미 쳐줘야죠. 왜냐면 furthermore를 통해서 단점이 나열되고 있고 거기다가 search products, furthermore, 명시적 시그널이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O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B도 괜찮은 것 같고 C도 괜찮은 것 같은데 상대적 거리감이 이렇게 명시적 시그널이 있는 C부터 먼저 읽어주는 것을 실전에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상대적 거리감으로 오버뷰 판단을 통해서 전체 ABC 판단을 통해 가지고 C를 먼저 가야겠다는 판단을 해주시고 이제부터 뭐를 해야 되냐면 꼬리 부분에 집중을 해야 돼요. 꼬리 부분. 자, 머리는 각 ABC의 첫 문장이라는데 꼬리는 뭐냐면 첫 문장을 제외한 부분이 꼬리입니다. 그래서 꼬리 부분에서 항상 뭐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꼬리 부분에서 어떤 연결어가 있다거나 꼬리 부분에서 어떤 부사어를 통해서 내용의 전이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지를 정말 집중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꼬리가 어디 쪽 머리와 연결되는지 봐야 됩니다. 자, C 계속 읽어볼게요. In turn, 그 결과, 여기 연결해 있죠. 그 결과라는 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결과 하면서 higher cost and lower performance of some products 높은 비용, 높은 비용이 어디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박스에서 얘기한 1번이라고 할게요. 이 높은 비용. 그리고 낮은 성능, 이게 어디야? 여기 2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박스하고 C가 아주 잘 연결됩니다. 이 제품들의 이 높은 비용과 낮은 성능은 attract only a small portion of the customer base. 손님들이 아주 일부만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lower economy of scale in procurement, manufacturing, distribution, 뭐 자금 조달이나 제조나 유통에 있어서
낮은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낮은 규모의 경제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됐나요? 그래서 문제점의 결과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가봐야 되는데 여기 A예요. 그들은 돈과 시간을 투자한다고 돼 있는데 자, 여기 대의가 가리키는 게 앞에 있어요, 없어요? 네, 대주, 앞주 봐도 지금 비용과 성능이 투자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도 대의가 가리키는 게 없으니까 소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정답은 뭐예요? CBA 직행하면 되는 것이죠. 굉장히 빨리 풀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확인해 볼게. 자,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안 됨. 성공하다 할지라도 이게 주류 상품을 다 먹어버려. 이게 뭐예요? 세 번째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성공을 하더라도 주류 상품을 다 먹어버려 라고 계속 나열이 되는 거고, given such downsize, 그러한 단점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such downsize, 그러한 단점들이 뭐예요? 1번부터 3번까지 박스 C, B에서 얘기하는 걸 포괄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 이제 나오네. 이런 걸 고려했을 때 회사들인데 주류의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뭘 가지고 성공적인 주류 제품을 가지고 주류의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회사들은 이제 직면하게 된대. What seems like an obvious investment decision. 분명한 투자 결정에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A를 마지막으로 읽어주면 뭐죠? 대주, 앞주. 이 대의가 누구예요? 대명사죠? 앞문장죠? companie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는 거야? 여기 이 부분 회사들은 이제 투자 결정에 직면하게 된다고 했는데 회사들은 돈을, 시간을 여기다 넣는다. 이게 뭐예요? 이게 투자 결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차라리 기존 제품에다 넣는다 이거예요. 뭐보다는 위험하고 돈도 안 되고 low volume products, 아주 지금 소비자, 우리의 소비자도 아닌, 주류 소비자도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친환경 제품을 만드느니 그냥 주류 제품을 만드는데 더 돈을 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택이 주어진다면 이 회사들은 아마 그린 세그먼트는 그냥 작은 그 틈새 경쟁자들, 다른 애들한테 그냥 넘겨버려. 우린 안에 있단 거 니들이나 해. 비싸고 돈도 안 되는 거 니들이나 해라. 이렇게 넘겨버린다는 것이죠. 됐나요? 그렇게 해서 정답은 C, B, A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오답을 한번 해설해 볼까요? 몇 번이 오답이죠? 가장 그 오답률이 높은 게 아마 정답은 C, B, A가 될 거고요. 근데 이게 대의가 있기 때문에 이 대의가 가리키는 것만 정확히 파악하면 되는데, 오케이. 대의가 companies를 딱 이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B, A는 딱 묶었고 앞에다 C를 보내야 되는데 furthermore랑 박스를 연결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1, 2번 딱 다 나오는데 뒤에다 C를 보내면 왜 안 되냐?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어요. 자, C에다가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B, A, C로 하면 A의 꼬리를 봐봐. A의 꼬리와 C의 머리가 이어진지를 봐봐. 이미 A의 꼬리는요, 이 회사들이 그냥 우리 안 해. 니들이나 해라.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끝나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또 단점을 하나 더 열거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은 흐름이 맞지가 않죠. 열거는 어떻게? 박스랑 C가 열거된 다음에 그 다음 여기 이 내용 정확하게 선생님이 번호했죠? higher cost와 그 다음 performance 두 가지를 딱 박스하고 C가 정리해 주는 것이 아름다운 연결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쉽게 푸는 법 알려드렸습니다. CBA로. 실제 시간대 문제는 한 1분 내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됐나요? 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어서 37번 해설해 볼게요. 37번은 소거가 잘 안 되는 것 차치하고 이게 약간 배경 지식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소셜 로봇과 스마트 홈 어시스턴트 있는데 솔직히 전국의 모든 학생들 중에서 과연 이런 existing 스마트 홈 어시스턴트가 도대체 뭔가 자체를 모르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그런 게 있었대. 2000년대 초반 뭐 이럴 때 사실은 고등학생 중에서 해외 안 가본 학생들, 비행기 안 타본 학생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듣기 평가에 맨날 막 보딩 패스 나오고 막 게이트 몇 번으로 가라 그러고 막 공항에서의 상황이 자꾸 나와.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지 사실은. 이것도 이제 조금, 그러니까 이게 집에 다 있어 그러면 뭐 그냥 끄덕끄덕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스마트 홈 어시스턴트가 뭐지 이러면 참 풀기 어렵고 뭐 안타까워요. 조금 문제가. 가볼게요. 최근에 다양한 상업적인 벤처가 론칭 됐는데 자, 얘들이 뭐 하고 있냐면 사회적 로봇이라는 걸 제공을 한대요. 자, 뭐로써? 개인적인 집에 어시스턴트, 비서 같은 걸로써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게 출시가 됐대요. 근데 결국에 이게 누구랑 경쟁을 하냐면 기존의 스마트 홈 어시스턴트랑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런 애들이 출시가 되고 있다는 거야.
그런 애들을 출시하는 그런 벤처들이 있다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주인공은 소셜 로봇이에요. 소셜 로봇인데 이게 나중에 라이벌 누구랑? 자, existing 하면 기존을 하고 했었죠. 예, 기존의 스마트 홈 어시스턴트랑 충돌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항상 이제 형용사 기존을 한 단어를 보면 새로운 게 뭔가 있겠다 생각을 해줘야 되고, 지금 여기서는 기존에는 스마트 홈 어시스턴트, 그리고 새로운 게 바로 소셜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그치, 스마트 홈 어시스턴트가 뭔지 모르면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소셜 로봇이 등장했어요. 그 다음에 A, B, C 각각 머리랑 연결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A, 그들은, 자, 명시적 쓰는 그들 가리키는 거 확인해 볼게요. 소셜 로봇이라고 해보면 그들은 동력화돼서 모터가 달려질 수도 있고, 그리고 뭐도 할 수 있다? 유저들을 추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방 주변에서. 그래서 어떤 인상을 주냐면 알고 있다고, 그 환경 속 사람들을 자기들이 인지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는 거지. 소셜 로봇이 집에서 어시스턴트 역할을 하는데 모터가 달린 다음에 추적도 할 수 있다. 가능하겠죠, 이 친구들의 역할. 그래서 A, 괜찮다. 명시적 시그널 A 있으니까 동그라미 하고요. B, 퍼스널 로봇 어시스턴트들은 했는데, 얘는 지금 이 퍼스널 홈 어시스턴트, 소셜 로봇 같은 말이죠. 퍼스널 로보틱 어시스턴트 그대로 이 동일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들은 R, 등호 표시할게요. 기계인데 어떤 기계냐면, 자, 부정언도 세모하시고, 물리적 조작이나 그 다음에 로코모션 밑에 있어요. 이동 능력을 가지고 있진 않아. 자, 필자가 부정한 거니까 X 해버리자. 이런 건 없대요. 이 로봇이 물리적 조작이나 이동 능력은 없어. 대신에 이런 게 있다. 그들은 자, 지금 원래는 머리까지만 있는 건데 이게 없고 뭐 어쩌라는 건지를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실전에서 그냥 한 번에 쭉 읽어도 여기는 괜찮아요. 대신에 그들은 뚜렷한 사회적 존재를 가지고 있고, 밑줄, 그리고 시각적 특징을 가지고 있대, 밑줄. 근데 이 시각적 특징은 뭘 시사하냐면 그들의 능력인데,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눈이나 귀나 입 이런 게 다 달려 있다는 거지. 움직이지는 못하는데 되게 눈, 코, 귀, 입 이런 게 달려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퍼스널 로보틱 어시스턴트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어때요? 이것도 올 수 있죠. 대신에 명시적 시그널이란 대의는 없지만 얘는 지금 앞에 있는 명사를 그대로 반복해가지고 이 친구들을 출시를 했는데 얘들이 지금 어떤지 그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 for instance 등호 표시. 예를 들어 음악을 플레이하는 것 이외에 소셜 퍼스널 어시스턴트들은, 자, 여기 네모 어시스턴트 로봇은 네모하자. 그럼 얘들이 누구야? 여기 있는 애들이지, 그치? 근데 얘들이 표현한데 그것들의 참여를 누구와? 음악의 참여를 표현해가지고 그 결과 사용자들이 느낄 수 있대. 사용자들이 듣고 있다고, 음악을 누구랑? 로봇이랑 함께 듣고 있다고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거야. 자, 근데 여기 C는 예시가 되려면 이 앞이랑 똑같은 말을 해야 되거든. 여기선 지금 소셜 로봇을 제공하고 있고 그게 지금 기존의 거랑 라이벌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무슨 라이벌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X, 박스 내용의 예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꼭 여기 뒷부분에 라이벌 한다 이거보다는 그냥 소셜 로봇이라는 게 나왔고 그 예시로 소셜 로봇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나요? 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소셜 로봇의 구체적 사례가 나왔다기보다는 그냥 계속 소셜 퍼스널 로봇이 이렇다라는 것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체적 사례라고 볼 수가 없어요. 소셜 로봇의 어떤 구체적인 모델이 나온다거나 이렇게 어떤 경쟁의 어떤 구체적인 사례가 나온다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C는 연결성이 떨어지는 거죠. X 하시거나 어떤 학생들은 실제에서 세모라고 합시다. 자, 여튼 A든 B든 C든 다 좀 소거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느꼈을 때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판단은 상대적인 거리감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무엇이 가장 먼저 오기에 가까운 거냐? 다 될 수는 있어. 다 나랑 손 잡을 수 있는 친구들인데 누가 나랑 가장 가깝게 손 잡을 수 있는가? 자, 그때 기준이 뭐냐면 보통 최대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동일 소재,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부터 먼저 잡으셔야 돼요. 그게 뭔데? 그게 바로 여기 비동사로서 B는 얘를 그냥 이게 어떤 기기인지를 아예 설명을 하고 있잖아. 근데 나머지는 이게 뭐 될 수도 있고 얘가 뭐 할 수도 있는 그런 예시와 기능들을 설명하고 있다면 얘는 그냥 바로 얘를 정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B부터 먼저 상대적 거리감을 가깝다고 느껴서 이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B를 가면 어쨌든 움직이지 못하고 대신에 되게 사회적인 존재, 시각적 특징들을 가지고 있대. 자, 그럼 B 다음에 C냐 A냐? 자, B 다음에 C를 볼게요.
자, 이제는 여기 예시가 얘가 사회적 존재를 가지고 막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각적 특징을 가졌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시로 사회적 존재에 관한 예시가 맞는가 읽어보면 음악 트는 거 외에도 얘는 참여를 할 수 있대, 음악에. 그래서 여기 밑줄 볼까? Together with the robot. 로봇이랑 같이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게 이제 소셜 프레젠스의 예시가 될 수 있지 않나. 음악을 들을 때 같이 함께 있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B에서 C의 연결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B에서 A도 확인해야죠. 그럼 B에서 A는 대이잖아, 대이. 대이는 누구야? 대조합주? 여기 대이. 이 소셜 로봇 그대로 가리킬 수 있어요. 얘도 명시로 시그널도 가능하고, 걔들은 모터가 달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저를 트랙도 할 수 있대. 이것도 얘는 원래 이런 건데 이게 로터 달릴 수 있다 라고 되는 거니까 괜찮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B 다음에 A도 되는 것 같고 C도 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둘 중에 좀 더 괜찮은 거 가면 안 되고요. B, A인지 C, A인지 요거를 따져봐야 돼. A, C, C, A를 해서 여러분들이 더 상대적으로 적절한 걸 따져봐야 돼. 그때 제일 중요한 건 이거를 할 때 뭘 해야 되냐면 항상 꼬머꼬머 A의 꼬리와 C의 머리, C의 꼬리와 A의 머리를 연결을 하면서 어디가 더 딱 들어맞는지 퍼즐처럼 그거를 판단해 봐야 되는데, A, C, C에 읽어보자. 자, A 읽어보면 A의 이제 꼬리를 보잖아. 그러면 여기 특히 꼬리에 연결을 하든지 뭐 내용의 전이가 있으면 정말 주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 선생님이 하는 게 이제 박싱을 한다고 했었죠. 꼬리를 이렇게 박싱을 해보면, 자, 양보절과 주절에선 주절이 훨씬 중요하니까 양보절은 대충 흘려읽자. 이런 애들이 서비스를 줘. 비슷한 서비스, 스마트 홈 어시스턴트한테 비슷한 서비스를 주지만 하고 싶은 말 뒤에 거야. 그 퍼스널 로봇 어시스턴트의 사회적 존재는 기회를 주는데 어떤 기회를 줘? 자, 이 단어의 별표 3개. Unique to social robots. 소셜 로봇에게 유일무이한 기회를 준다. 그러니까 소셜 로봇만이 할 수 있는 뭔가를 준다라는 거야. 이 스마트 홈 어시스턴트와는 다르게 비슷한 걸 하긴 하지만 얘만 할 수 있는 게 있대. 그 다음에 C로 가보면 여기서 이게 참 간접적으로 쓰여져 있지만 이걸 느껴야 되는 게, 음악을 트는 거 이외에도 라는 말이 있지. 그러니까 음악을 트는 건 비슷하게 하는 거지. 뭐 기가지니 같은 뭐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런 스마트 홈 어시스턴트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거 이외에도 소셜 퍼스널 어시스턴트는 뭘 할 수 있어? 음악을 같이 참여해가지고 같이 있는 것처럼, 로봇이랑 같이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다. 이 말이 여기 있는 얘한테 유니크하다는 거에 예시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서 A, C 괜찮구나 라고 판단해야 돼요. 반면 C, A를 보자. 자, A, C는 일단 괜찮고 C, A도 한번 따져보면 C의 뒷부분하고 A의 머리 부분의 연결을 한번 따져보자는 거야. 근데 여기 C의 뒷부분, 이 로봇들은 또 사용될 수도 있는데 감시 기구라든지, 그리고 또 활동할 수 있는데 어떤 의사소통의 중간 매개체라든지, 그리고 좀 더 게임도 할 수 있고 이야기도 읽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막 격려라든지 장려 같은 걸 해줄 수도 있대요. 용서 힘내라, 막 로봇가 나한테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이거는 이제 로봇이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로봇이 모터가 될 수 있다, 모터가 달릴 수 있다. 이게 유일무이한 걸까? 이 내용과 이 내용의 연결보다는 이 내용과 A의 꼬리와 C의 머리가 훨씬 더 가깝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정답을 어디로 가야 돼? B, A, C로 가는 것이 여러분들 실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됐어요? 그래서 정답은 B, A, C. 자, 정리하자. 박스의 내용 잘 정리했어. 소셜 로봇의 등장. 그래서 A, B, C를 따져 보니까 잘 소거가 안 돼. C도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A, B, C 소거가 안 돼. 근데 그때 상대적 거리감을 파악해야 돼. 누구부터 읽는다? 다른 거 떠나서 무조건 같은 말을 완벽하게 하는 애부터 먼저 읽는다. 그래서 B부터 읽어 내려간다. 그 다음에 이제 B의 꼬리를 집중하면서 꼬리와 머리 어디가 연결되는지 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B의 꼬리와 A의 머리, B의 꼬리와 C의 머리가 다 잘 되는 것 같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A, C, C, A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A, C, C, A를 할 때 각각의 꼬리와 머리를 따져봐야 되는데, 여기서 유니크를 봐야 돼. 유니크. 이런 스마트 홈 어시스턴트 외에 얘는 얘만이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그게 뭔데? 이렇게 같이 노래 듣고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 음악 틀어주는 거 외에 이것도 할 수 있다. 음악 틀어주는 건 스마트 홈 어시스턴트 할 수 있는데 얘는 정말 같이 참여한 듯한 소셜한 느낌을 준다라는 거지. 사교적인 느낌. 그리고 나한테 막 격려도 해주고. 그렇게. 반면에 CA로 하면 이런 독특하게 얘만 할 수 있는 이런 유니크한 기능 다음에 모터가 달린다? 이건 아니라는 거지. 유니크한 거랑 상관없는 다른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훨씬 더 긴밀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박스 B, A, C인데 여기 보면 원래 얘는 이거거든. 또 움직이는 기능이 없어. 그냥 로봇처럼 생겼는데 움직이지 못해. 근데 이게 모터가 달릴 수도 있는 거지. 약간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얘만이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야? 요런 거.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스마트 홈 어시스턴트 집에 있는 사람, 뭐 기가진이 이런 거 있잖아. 막 알렉사 맞나? 맞아요? 그 막 시리 이런 애들. 근데 홈팟으로 애플 홈팟으로 있는 이런 것들. 스피커. 야, 시리야 우울할 때 듣는 음악 틀어줘 하면 이렇게 틀어주잖아. 근데 그게 이제 홈 어시스턴트, 스마트 홈 어시스턴트인데 이걸 넘어가지고 이제 로봇이 집에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좀 앉으면 야, 영수아 너 오늘 좀 힘들어 보인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막 격려하고 이런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36번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3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8번 삽입은 어떻게 풀어요? 네, 박스부터 읽지 않고 한 문제를 5문제라 생각하면서 각 선택지마다 앞뒤의 긴밀한 연결성을 따져봐야 된다. 명시적 시그널을 기준으로 순서 때랑 똑같이 동그라미 세모 X 표시하면서 가도 괜찮고요. 그럴 때 이제 딱 내용적으로 혹은 시그널적으로 소거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즉 갭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박스를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넣은 뒤 앞뒤 연결을 따져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갭이 마지막까지 없다 그러면은 박스 전체를 조감해가지고 얘가 들어갈 수 있는 한 군데를 따져봐야 되고요. 자, 가볼게요. 38번. 38번 사실상 거의 30초 컷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주 쉬워요. 자, 뭐만 봤으면? 그냥 진짜 훈련이 잘 돼 있는 학생은 얘를 봤냐 못 봤냐, 이게 사실 38번을 그냥 한 방에 풀 수 있었냐 없었냐 가장 핵심적인 거죠. 댐, 목숨 걸어요. 데이 댐 이런 거 나오면. 그래서 앞에 댐이 있냐? 없어요. 답 4번 넘어가야 돼요. 실전에서. 그래서 세이브를 엄청나게 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가볼게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읽어내려 가볼게. 가장 초기 인간들은 접근을 했는데 only a very limited number of materials, 아주 제한된 수의 재료에만 접근을 했어요. 즉 이건 재료들인데 어떤 재료들이냐면 자연에서 일어나는 재료들이야. 돌이나 나무나 진흙이나 스킨, 가죽, 껍질 이런 것들 등등 있었다고. 오케이. With time,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누구야? 그들 누구예요? 이 인간들이겠죠? 자, 그리고 또 이것도 시간상의 흐름을 좀 잡아야 되는 게 초기 인간이었다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의 흐름도 잡아야 돼. 그는 이제 기술들을 발견했는데 어떤 기술이냐면 재료를 만든다고. 어떤 재료냐면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더 우월해. 자연에서 재료의 특성보다 더 우월한 특성을 가진 애들을 발견했다고. 그렇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이 새로운 재료들은 이제 막 독이라든지 다양한 철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었다라는, 금속을 포함하고 있었대. 오케이. 게다가 플러스 표시하자. 게다가 it was discovered that, 뭐도 발견됐냐면 한 그 물질의 특성이 could be altered, 바뀔 수도 있다는 게 발견됐어. 뭘 통해서? 열 처리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다른 물질을 첨가하는 거, 뭐 합금 이런 거 있잖아. 이걸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게 발견이 됐어. 더 좋은 것도 만들 수 있었고 여러 가지 뭐 덧붙일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었다. 네. 기술이 발전한 거지. 그걸 이제 furthermore로 나열했기 때문에 괜찮아. 3번 at this point, this 플러스 명사. 이 시점 언제야? 이런 발전이 있는 시점에 material utilization, 이 재료의 활용은 완전히 선택 과정이었대. 자, 어떤 선택 과정이냐면 포함하는데 deciding, 결정하는데 from a given, 주어진 다소 제한된 물질들 중에서 하나의 물질을 선택하는 건데 best suited for application based on its characteristics,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적화된 거를 선택하는 과정이라는 거야. 아니, 생각해봐. 이제 여러 가지를 만들 수도 있고 막 할 수 있잖아. 가공할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때부터는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 선택을. 이 중에서 뭘 쓸까라는 거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 이 지식은, 자, 근데 이게 acquired, 얻어졌는데 대략 지난 100년간에 걸쳐 얻어졌는데, 에? 근데 지금 내용적으로도 이런 지식이 지난 딱 100년? 우리 100년 전? 100년 전부터만 됐을까요? 훨씬 오래전부터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합금이나 열처리 이런 거, 대장장이, 조선시대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조금 내용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그 다음 이게 그들이 패션,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불어줬는데 아주 큰 정도로 뭐를, 특징들을, 재료의 특징들을 만들 수 있게 해줬는데 이 그들이 누구야? 없어. 앞문장에 없어요.
4번의 갭을 딱 느껴야 된다고. 그래서 4번 박스로 올라가 보면 It was not until recent times. 자, 부사가 나왔으니까 it is that 강조 구문이야. 그래서 not until은 비로소라고 해석해 주는 거지. 참 좋은 구문 넣었어요. 상대적으로 최근에야 비로소 과학자들은 땡큐. 과학자 네모할까? 과학자들이 아마 댐이겠지. 과학자들이 이제 이해하기 시작해서 관계를 between A and B 뭐와 뭐 사이에 어떤 물질 재료들의 구조적 요소와 그다음 그들의 특성 사이에 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뭐 화학식 같은 거 이런 거 다 알게 됐다는 거지. 이 지식이 뭐겠어? 이 지식이 가리키는 거. 자, this knowledge가 가리키는 건 당연히 이제 요 과학자들이 이해한 요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집어넣어 보면 뒤에 정확하게 매칭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댐이 가리키는 거 누구? scientist. 정확하게 매칭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not until relatively recent times 여기가 이제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지. 옛날 시간이 지나면서 요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4번 최근에야 과학자들이 요 관계를 파악을 했고 그래서 이 지식을 가지고 이게 최근이라고 했으니까 지난 100년간에 걸쳐서 얻어진 건데 그들로 하여금 그 만들도록 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특성들을 물질의 특성들을 따라서 마지막으로 수만 개의 다른 물질들이 이제 evolved 점점 진화를 하는 거죠. 매우 전문화된 특성을 가지고요. 알겠습니까? 그렇죠. 요거 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것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겠지. 뭐 그렇게 쭉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4번. 그래서 명시적 시그널 댐을 줬고 또한 내용적으로도 지난 100년에 걸쳐서 얻어졌다는 게 여기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야. 우리의 배경 지식상으로. 근데 뭐 배경 지식 싫다 그러면 댐을 가지고도 그냥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됐나요? 네. 39번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39번입니다. 39번 진짜 어려웠죠. 네. 39번을 보면은 이제 오답률이 거의 정답이 4번이냐 5번이냐 해서 마지막까지 잘했던 학생들이 고민을 했을 텐데 결정적으로 사실 이 박스의 내용이 봤을 때 4번 이후 문장과 비슷한 말이야. 그렇게 느꼈을 거야. 근데 그럼 4번이야 5번이야? 그 결정적인 판단의 근거는 바로 이 in reality예요. 사실상 이 in reality를 어떻게 쓰느냐? 보통 but in reality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런데 사실상이야. 사실 이 문제가 여기 but이 있었으면 아마 다들 어렵지 않게 5번으로 갔을 거라고. 왜냐면 같은 말인 거는 대충 알겠는데 패러프레이징 됐다는 건 알겠는데 여기 but이 있으니까 but 앞뒤는 같은 말 못 들어가니까 but 앞뒤는 달라야 되니까 4 안 되고 5로 가야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이 in reality가 지금까지 뭐 평가원 기출에서 뭐 중요하게 한 번도 다뤄진 적도 없었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가 사실이라는 말이 마치 in fact, indeed처럼 뭔가 강조를 위해서 그냥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4를 걸러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또 4 뒤에 구문이 또 너무 어려워. 특히 여기 막 이렇게 형용사가 나열되고 tribal formations가 나오는데 these consumer communities가 tribal formations인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사실은 얘가 실제로 가리키는 게 박스 안에 있다는 걸 놓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in reality다. 그래서 그만큼 선생님이 맨날 이 부사어를 통한 흐름의 전환을 강조했는데 사실 연결어도 다 부사어라고 했어요. but however도 부사, 연결 부사.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분들이 뻔히 아는 명시적 시그널 but however보다는 이제 이런 것들 조금 여러분들이 놓칠 만한 것들이 좀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한 끗 차이로 정답을 맞히느냐 틀리냐 이런 것들이 좀 결정됐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틀렸다고 해도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이럴 수 있구나. 좀 더 내가 부사어를 잘 봐야겠다. 전환의 부사어를 그런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볼게요. The growing complexity of the social dynamics. 점점점 커지는 복잡함이야. 사회적 역학에. 자, 뭘 결정하는? 음식 선택을 결정하는 사회적 역학이 점점 복잡해져가지고 이게 만드는데 makes 오른쪽 자리 2개. 마케터나 광고업자들의 일을 좀 더 점점 더 어렵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음식을 선택하는데 미치는 그 영향력들이 너무 많으니까 복잡하니까 이게 마케터들이나 애드버타이저들이 하기 좀 어렵다는 거지. 일을 하기. 자, 오케이. 이런 상황이고 자, in the past라는 시간 부사어를 통해서 과거 얘기를 하고 있어. 표시하자. 과거에는 대량 생산. 당연히 대량 생산은 뭐겠니? 뭐 장난감이겠니? 음식 얘기겠지. 음식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했는데 접근성 그리고 구매 가능성, 제품의 구매 가능성 가능하게 했고 뭐뿐만 아니라 제품들의 음식의 이제
유통도 가능하게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바로 발전의 사인으로서 여겨졌대.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했다? 대량 생산했다 정도로 여러분들 이 정보를 처리하면 되겠어요. Nowadays, 지금은 과거에는 그렇고 지금은 이렇고 이렇게 시간 순으로 지금 흘러가는 거 딱 보여야 돼. 이 부사로. 자, 그것은 그게 뭔데? 그게 뭐야? 대주 압주, mass production 가리키겠죠? 알겠습니까? 이 대량 생산이 점점 대체되고 있어. 이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대량 생산 아니라는 거야. 상황이 바뀌었어. 그럼 뭘로 바뀌어지고 있냐? 소비자들의 fragmentation, 파편화로 바뀌고 있대. 이거 작년 수능에 그 최근에 평가원의 그 TV 채널 파편화 그거 나왔었죠? 그래서 여러 번 나오고 있어. fragmentation이. 그래서 이제는 소비자들의 파편화로 대체되고 있다는 거야. 이제 매스 프로덕션 없고 소비자 파편화가 생긴다는 거지. 점점 작은 부분 사이에서.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개인의 취향을 반영한다고 한대. 이제 매스 프로덕션 뭐야? 한마디로 대량 생산이니까 개인의 취향이 반영이 안 되잖아. 이제는 개인의 취향이 반영된다고 생각하는 다 쪼개진다는 거지. 자, 근데 3번은 특별한 명시적 시그널이 없거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르다고 느끼고 특별하다고 느껴. 그래서 기대한다고 제품들을 음식이겠지. 음식인데 자, 뭐를 충족시키는 자신의 성향을 충족시키는 그런 제품들이 있기를 바란다는 거야. 자, 명시적 시그널은 없지만 이 3번 앞뒤는 이 소비자들이 다 조각조각 돼 있다. 예전처럼 그냥 매스 프로덕션 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다 조각조각 돼 있고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다고 느낀다. 특별하다 느낀다라는 게 사실상 뭐랑 같은 말이야? 이 소비자들의 파편화와 같은 말이지. 그래서 일단 여기는 같은 말로 하고 넘어갈 수 있어. 4번. 현실에서는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런 말이야. 그런데 현실에서는 쉽게 말해서 이런 벗이 있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보면 돼. 다 지들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현실에서는 자, 여기 디스 플러스 명사 이 생각되어지건데 개인적인 선호들. 이 개인적 선호가 뭐겠어? 여기 있는 거 요거 feels different. Everybody feels different. 이거지. 자기는 다르다. 이런 개인적인 선호는 결국에 overlap with. 겹친대. 우리 overlap이 뭐야? 겹치는 거지. 결국에 겹치게 되는데 뭐랑 겹치게 되냐면 얘가 막 생겨나고 일시적이고 언제나 변하고 거의 부족적인 어떤 형성물하고 겹치게 된다는 거야. 다시 얘가 뭐랑 겹치게 된다? 나만의 선호가 있어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부족적인 형성물하고 겹친대. 이 부족적 형성물이 뭐냐면 solidifying, 되게 단단해지는데 여기 뒤에는 목적어가 없으니까 그냥 자동사로 단단해지느냐. 근데 어디 주변에서 이게 단단해지냐면 문화적인 의미, 사회적인 동일시,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미, 그 다음에 식단 그리고 건강의 염려 주변에서 점점 단단해지는. 그러니까 이런 사회, 다시 문화, 사회, 정치, 그 다음에 먹는 거 주변에서 다 단단해지는 그런 부족적인 형성물과 겹치게 된대. 부족적 형성물과 겹치게 된대. 자, 겹친다는 말 여기다가 색깔 한번 보라색으로 선생님이 칠해볼게. 그래서 개인의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게 자, in reality 있으니까 사실은 다 겹치고 있다는 거야. 다른 부족적인 여기서 형성물이라는 건 어떤 선호의 형성물이라고 봐야 되겠지. 자기만 혼자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선호가 있는데 그게 보니까 사실상 어떻게? 다른 부족적인 형성물, 선호의 형성물이라고. 다른 사람들이랑 다 겹친다는 거야. 5번. 이러한 소비자 공동체들은 자, 이러한 소비자 공동체들 네모해보자. 앞에 공동체들이 나왔는가 했을 때 특별히 그냥 겹친다고만 했지 소비자 공동체들이 나오지는 않았다. 그래서 갭을 느낀 학생도 있어. 근데 또 어떤 학생들은 이 부족적 형성물이 좀 어려우니까 이게 뭔 말인지 모르 이게 이건가 싶어가지고 갭을 또 못 갭이 아니 개인의 특별한 선호가 부족적 형성물이랑 겹쳤는데 이 부족적 형성물이 뭔가 소비자의 공동체 아닌가요? 하면서 같이 복수명사니까 또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5번도 뭐 확실한 갭을 못 느낄 수 있어. 그럼 계속 가보자. 이런 소비자 공동체들은 go beyond national boundaries, 국가의 바운드리를 넘어선다. 그러니까 세계로 간다는 거지. 자, 뭘 먹으면서 글로벌하고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널리 퍼져 있는 저장소, 어떤 생각이나 이미지나 어떤 프랙티스 관행의 저장소를 먹으면서 그거에서 더 커진다. 새를 키워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5번에서 뭐 these committees가 없네 라고 갭을 느낀 학생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거의 대부분은 갭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어. 그래서 박스로 가야 된다고. 박스로 가면
개인의 이야기가 연결돼 있대. 더 큰 이야기랑. 자, 2의 화살표 하자. 그래서 generate new identity. 새로운 정체성을 만든다. 자, 이게 뭐 연결해도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이 문제가 과거 에릭슨 문제처럼 명시적 시그널 없이 뭔가 분명히 패러프레이징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따져보면 개인적 선호, 개인적 이야기가 뭐야? 개인적 이야기가 여기 선생님이 녹색으로 해놓은 개인적 선호 이거겠지? 개인적 선호가 그 다음에 겹친다, 연결된다. 뭐랑? 부족적인 형성물과 더 큰 이야기와 이렇게 겹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이 박스에 있는 말은 4번 뒤에 있는 거랑 거의 같은 말이야. 근데 거기서 확장이 일어나가지고 그 결과 뭘 만드냐면 자, 색깔 하나 다르게 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든대. 새로운 정체성을. 다시 개인의 선호가 더 큰 이야기. 다른 애들도 나랑 똑같네. 이거 연결돼가지고 이제 걔들이 새로운 정체성을 만드는 거지. 그럼 이 새로운 정체성이 뭘까? 여기 5번에 있는 이 소비자의 공동체들. 개인이 자기랑 비슷한 다른 어떤 애들이랑 선호가 만나가지고 더 커져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정체성이 됐고 그 소비자의 공동체들은 이제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가지고 더 커진다는 거예요. 점점 커지고 복잡해진다. 이런 식으로 점증적으로 되는 그런 과정과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얘랑 지금 얘가 같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4번은 안 돼. 왜? in reality가 있으니까 안 되고 5번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참 어려웠던 게 이 these consumer communities, these 플러스 복수명사, 이 소비자 공동체들이 가리키는 게 새로운 정체성들이라는 거. 이게 참 실전에서 가리키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됐어요? 그래서 갭이 없는 거.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박스로 가야 되는데 박스의 내용이 4번이랑 비슷한 것 같아? 근데 4번이야 5번이야 했을 때 5번으로 가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in reality.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4번 내용과 박스 내용이 같다라는 거. 이거를 보는 거 이제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these consumer communities가 new identities를 가리킬 수 있다라는 거. 가리킨다라는 거. 이것까지 파악하는 것이 39번에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우리의 학습 목표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요즘 막 개인 음식 선호가 이상하게 많죠. 가령 뭐 민초 이런 거 사람 자꾸 물어보잖아. 너도 민초 다니니? 뭐 하면서. 그래서 다르다고 느껴. 난 민초를 좋아해. 근데 사실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개인의 선호, 나만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민초 이런 게 다 겹치는 거야. 뭐랑? 막 떠오르고 일시적이고 계속 변하고 약간 부족적인 형성물, 어떤 선호의 형성물하고 겹친다고. 이게 다 이런 거 근처에서 만들어지는 겹친다고. 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걸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개인의 이야기가 더 큰 이야기랑 겹쳐. 너도 민초를 좋아해? 하면서 맨날 커뮤니티에서 이거 가지고 막 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뭘 만들어?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지. 그 개인과 집단이 합쳐진 새로운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그 정체성, 바로 이러한 소비자 집단들은 그 영향력이 이제 국가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렇게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학습 목표 정확하게 기억하셔서 39번 피드백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39번 설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번 요약문부터 먼저 읽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파악해야 돼요. 요약문이 요구하는 정보, 즉 내가 위에 지문에 찾아야 될 정보. 두 번째, 요약문을 통해서 글의 전체적인 프레임, 왁구를 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 이제 양보절이 나오거든. 비록 컴퓨터가 빈칸하다고 뭐하는 데 있어서 정보인데 맥락이 없는 방식으로서 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컴퓨터가 잘할까요? 못할까요? 를 물어보고 있어. 맥락이 없을 때는 컴퓨터가 잘할까 못할까? 왠지 이게 기계니까 맥락이 없는 채로는 일을 잘할 것 같다라는 그런 추측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진짜 시간이 없는 학생들은 약간 이런 정도 추측을 한번 해보고. 근데 봐봐, 올도가 있잖아. 올도. 비록 컴퓨터는 이렇지만 컴퓨터는 요 단어가 제일 중요해. interfere with, 항상 한 단어로 기억해. 방해합니다. 뭐를 방해해? 우리가 만드는 건데 어떤 판단을? 여기 보면 얘가 맥락이 없는 것만 잘하니까 종합적인 판단하는 걸 방해한다. 뭐와 관련된? 더 broad한 컨텍스트, 더 넓은 맥락과 관련된, 더 넓은 맥락이니까 종합적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1번은 먼저 탁 생각한 다음에 위에서 그냥 확인만 하는 것도 괜찮아. 실제로 그렇게 푸는 학생도 있을 거야. 그래서 그만큼 요약문을 통해서 한번
어떤 정보를 찾아야 되는지를 잘 잡는 게 중요해. 첫 번째, 컴퓨터가 맥락이 없을 때 뭘 잘하는지, 그걸 컴퓨터가 맥락이 없을 때 어떤지를 찾아야 되고, 두 번째, 컴퓨터가 우리의 어떤 능력을 방해하는지 그걸 찾아야겠다라는 거야. 위에 읽어보자. 그리고 이제 보면 이 양보절이잖아.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뭐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역접의 구조인데, 그래서 이 글도 여기 벗을 통해 가지고 역접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왁구도 여러분들 요약문을 가지고도 파악하면 좋겠고, 여기 볼게. 컴퓨터는 아주 상당한 정도로 풀었어요. 문제를. 뭐의 문제? Acquiring, preserving, retrieving information. 정보를 얻고 보존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다시 떠올리고 하는 문제들을 풀어냈다는 거야. 엄청 빠르게 하잖아 이거 컴퓨터는. 데이터는 저장될 수 있어. 효과적으로 거의 무제한의 양으로, 그리고 관리 가능한 형태로. 그쵸? 컴퓨터는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데, 이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데 뭐를? 엄청나게 다양한 데이터를. 근데 이 데이터는 뭐냐면 체그 시대에는 얻을 수 없었던 엄청난 데이터를 다룬다는 거야. 그리고 이 컴퓨터는 계속 대조합주 컴퓨터는 그것을 이제 효과적으로 포장도 하고요. 스타일이라는 건 필요되지 않아. 스타일 X. 또 뭐도 필요 없어. 기억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컴퓨터 시대에는. 컴퓨터는 in dealing with a single decision. 자, 여기가 중요해. 하나의 결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 자, 근데 어떤 결정이냐면 여기 나온다. 맥락으로부터 분리된. 이게 지금 뭐지? 요약문에서 맥락이 없는 채로 컴퓨터가 뭘 하는지를 봐야 되겠지? 이렇게 보면 컴퓨터는 툴을 제공하는데, 어떤 툴이야? 1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툴을 제공했다. 그러니까 unimaginable, 상상할 수 없는, 10년 전에 할 수도 없는 걸 제공했다는 건 당연히 좋은 말이 나쁜 말이야? 어마어마하게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앵커링을 딱 해줘야 되겠고요. 그러면 competent, dominant, impressive 이런 말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자, 근데 맥락이 없을 때는 굉장히 잘하지만, 근데 여기 나왔어. 그건 또한 뭘 줄여? perspective는 줄인대. 이거는 컴퓨터가 못하는 거잖아. 그 perspective는 뭐야? 관점이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through야, through. 상황을 관통하는 종합적 시야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적 시야를 줄인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B. 컴퓨터는 뭘 방해해? 방해하다가 디미니시랑 같은 말이고, 우리가 어떤 판단? perspective를 가지는 거. 그러니까 이거 종합적인 판단. 그래서 comprehensive 정답. 이렇게 가면 되겠죠. 뭐 푸는데 한 1분도 안 걸린 것 같아. 실제로 이렇게 풀리고요. 좀 더 읽어볼까? 네. Because information is so accessible and communication instantaneous. 정보라는 건 너무나도 접근 가능하고, 그다음 커뮤니케이션도 여기 is가 생략된 거겠죠. 즉각적이니까 there is 여기 나오죠. 감소가 있어. 뭐의 감소가 있어? 중요도에 대한 감소가 있고, 심지어 또 뭐에 대한 감소도 있냐면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감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똥이고 뭐가 된장인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러한 역학관계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기다리게 하는데, 이슈가 터지기를 기다리게 하는데, 뭐가 아니라 예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리 중요도를 생각해가지고 예상을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그냥 수동적으로 벌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regard A as B, 결정의 순간을 그냥 일련의 고립된 사건으로 여긴대. 뭐가 아니라 역사적인 연속체가 아니라 자꾸 고립된 걸로 여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좀 연속체로 봐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상을 못하게 하고 연속체로 못 보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야? 방해하는 거지. 그러니까 뭘 못하게 하는 거야? 이걸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B, 종합적인 연속체로 쭉 보는 거, 종합적으로 못 보게 한다. 역시 이것도 답의 근거가 되는 거. 컨티뉴움도.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정보를 조작하는 게 대체해버린대. 뭐를? reflection, 숙고. 이걸 대체해버린대. 그러니까 정보만 맨날 이렇게 어디 입력하고 찾아내고 이런 것만 하지, 진짜 숙고를 해가지고 예측을 하고 어떤 연속성상에서 종합적이고 통찰력을 가진 이런 걸 못한다는 거야. 컴퓨터가 있음으로 해서. 그래서 어쨌든 가장 간단한 건 선생님이 지금 앵커링 했듯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perspective를 이렇게 comprehensive로 보면 되겠다. 그래서 perspective 정리하면 관점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종합적인 시야, 이런 뜻이 있어요. per가 뭐라고? through. 사물을 관통해서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거. 그걸 줄인다. 정답이죠. 그래서 자, 봐봐. 요약문 자체도 약간 상식선에서 해결이 가능하고, 찾는 거 그냥 바로 뒤에 뒤에서까지만 읽으면 다 끝난다는 거야. 그래서 1분 안에 풀 수 있는 그런 요약문 문제야. 사실 그래서
잘 들어. 30번 40문제 무조건 38번 40문제가 40번 같은 거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맞춰가지고 등급을 올릴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장문독해 갈게요. 자, 41, 42번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대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떠셨어요? 41, 42번은 아마 다소 상식적이었고 그렇게 이게 실험군과 통제군 그리고 다른 변인들은 다 똑같이 딱 내가 실험하고 싶은 변수 빼고 나머지 통제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 배우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가지고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조금 재밌는 건 여기 이렇게 rule out 같은 이렇게 구동사 같은 데는 지금까지 밑줄을 잘 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밑줄을 쳤습니다. 어휘 문제에서.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전치사, 부사를 동반한 구동사 같은 것들을 수능에서도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라서 전치사만 같은데 이미 다 나오지만 여러분들 혹시 rule out 같은 거 몰랐다면은 반성하시고 out의 뉘앙스가 상식과 다르지 않게 그냥 진짜 배제하다는 뜻이에요. out 바깥으로 그냥 날려버리는 거라서 어렵지 않았겠지만 네 이런 부분들 방어력이 있어야 된다. 같이 가볼게요. 자, 연구인데 뭐를 알아봤냐면 바이타민 C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전형적으로 divide A into B 피실험자를 두 집단으로 나눴어요. 두 집단. 그래서 한 집단, 얘가 실험군이야. 그러니까 얘한테는 실험을 할 거라고. 진짜 바이타민 C 보충제를 받고요. And the other, 나머지 통제 집단, 얘는 안 받아요. 그래야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통제군의 존재. 그래서 두 집단,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두 가지로 나눴다.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연구자들은 관찰했는데 두 집단을 관찰했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뭐뭐인지 아닌지. 한 집단이 좀 적거나 혹은 좀 짧은 기간에 감기를 다른 집단보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를 봤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비타민 C를 복용하면 감기를 좀 안 걸리는가 혹은 빨리 극복하는가 이걸 보고 싶었다는 거죠. 비타민 C와 감기를 관계를 좀 보고 싶은 거야. 자, 다음 논의는 설명했는데 some of the pitfalls. 사실 이 pitfall이 없으면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밑에 나와요. 함정, 결점을 보여준다고. 어디에 내재된 이런 종류의 실험에 내재된 함정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함정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보여준대. 근데 여기 지금 following은 뭐냐면 다음의 논의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뒷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이 뒷내용에 함정도 보여줄 거고 문제점도 보여줄 거고 그 함정을 피하는 거, 즉 솔루션도 보여줄 거다. 어떻게 함정 아직 모르죠. 이 함정을 피하는 거를 보여줄지 안 보여줄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이게 이제 반대말로 그 함정에 빠지는 법을 보여준다.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괜찮겠다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뒤에 읽어보면 어떻게 하면 그 실험에서의 pitfall 함정 같은데 피하는 법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A는 후견 지명이긴 한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매력적이게 느끼진 않았을 거고 당연한 얘기니까. 자, 오케이 가봅시다. Sort A into B. 분류하다죠. 피실험자들을 두 집단으로 분류할 때 연구자들은 must ensured,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must 같은 표현 나오면 필자가 엄청 강조하는 거니까 눈 크게 뜨고 읽으셔야 됩니다. 분류를 할 때 반드시 뭘 확실하게 해야 되냐면 각각의 사람들이 똑같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확실하게 해야 돼. 자, 뭐의 가능성? Being assigned to either 실험군 혹은 통제군에 할당될 가능성이 똑같아야 된대. 자, 지금 여기도 지금 B도 밑줄 있어. 여기랑 여기에 똑같이 할당돼야 되는지 그걸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근거가 없잖아. 상식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아직 역시 이것도 보류야. A도 보류, B도 보류. 엄밀하게 말하면 뒤에를 읽어보면 이것은 자 똑같이 할당이 되는지 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루어지는데 randomization이 뭐예요? 무작위로 된다는 거야. 즉 피실험자들은 랜덤하게 선택이 되어 똑같은 모집단에서 뭘 통해 가지고 동전 던지기라든지 다른 어떤 운을 포함한 방법을 통해서 그러면 얘들아 내가 여기로 갈지 저기로 갈지가 완전히 랜덤하게 결정되는 거니까 똑같은 가능성을 가지겠죠. 동전이면 2분의 1일 테니까. 그래서 equal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 뒤에 랜더마이제이션의 설명을 읽어보면 B는 맞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됐어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읽어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되게 공평하게 지금 그 실험해주는 편향성 같은 거 없애려고 하는 거니까 어보이드 한다 정도도 A도 맞다라고 이렇게 역으로 탁탁 치고 올라갈 수가 있겠죠.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 랜더마이제이션을 도와준대. 대디아를 확실히 하도록. 결과가 뭘 반영해? The treatment, 치료를 반영하는 거지. 뭐가 아니라 이런 요소들은 반영하지 않게. 어떤 요소들? Might influence the grouping of subjects. 그 피실험자들을 그룹핑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들은 반영하지 않게 딱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요소들이 아니라 딱 처치에 대해서만 반영하게 한다. 또 중요하게도 그 두 집단의 사람들은 비슷해야 돼. 자, 여기도 필자가 비슷해야만 한다. 그리고 똑같은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된대. 뭐에 관련해서? 감기에 관련해서. 다 정확히 다 비슷해야 된다고. 기록도 비슷해야 돼. 그러니까 한 명은 막 옛날부터 맨날 감기 달고 산 사람, 그런 사람 있으면 이게 공정한 실험이 안 되잖아. 비슷한 걸 가지고 와야 돼. 자, rule out, 배제하기 위해서 가능성을 배제하는데 어떤 가능성? 관찰된 차이. 어떤 차이? 속도나 강도나 기간. 감기의 속도, 강도, 기간이 어떤 식으로든 이런 데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는 걸 배제하기 위해서. 자, 차이를 배제를 하니까. 자, 차이를 없애는 거니까 차이를 없애봐. 차이를 없애니까 당연히 모든 게 다 비슷해지겠지. 그래서 이건 문장 내의 논리 관계를 통해 가지고 C는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등호 표시하시고 만약 통제 집단은 비타민 C 안 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2배 많이 감기를 걸려버려. 실험 집단보다. 똑같아야 된다고. 감기 걸릴 확률이. 그래야 되는데 통제 집단이 원래부터 감기 달고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건 쓰레기죠. 그래서 이 쓰레기란 말을 아주 완곡하게 prove nothing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if절과 주절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것도 금방 여러분들이 D가 맞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답은 2밖에 없을 텐데 계속 읽어볼게요. 실험인데 어떤 영양소를 포함한 실험에서, 예를 들어 바이타민 C 같은 영양소를 포함한 실험에서 식단이야, 식단. 근데 그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 둘의 식단은 반드시 달라야 된다. 다 똑같아야 된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similar 해야 된다, same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식단이 달라지면 어떡해? 이게 같아야 된다. 반대말 들어가면 적절하겠죠. 같아야 된다. 특히 뭐의 관점에서? 영양소인데 지금 연구되어진 영양소의 관점에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식단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비타민C를 각각 줄 거야.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에. 근데 걔들이 밥을 처먹을 거 아니야. 그 밥에 들어가 있는 비타민C의 함량이 다르면 돼야 한대. 안 되겠지, 당연히. 완전 똑같이 맞춰놓고 그 다음에 비타민C 보충제를 주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니까 그런 얘기예요. If those in the experimental group, 실험 집단의 사람들이 were receiving less vitamin C from their usual diet, 원래 식단에서, 그들의 평상 식단에서 비타민C가 적어버리면 그러면 당연히 효과가 의미가 있어, 없어? 전혀 의미가 없다. 확실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껏 비타민C를 줬는데 실험 집단 사람들한테 얘들이 먹는 음식들이 비타민C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그리고 여기 통제 집단은 비타민C를 안 주는데 얘들은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먹어. 그러면 차이를 못 느끼잖아. 안 된다고. 그래서 윗글의 제목을 적절한 것은 계속 다 뭔가 똑같아야 된다. 왜? 2번 Don't let irrelevant factors, 자, 관련 없는, 중요하지 않은 무관한 요소들이 결과에 영향을 주는 거를 막아라, 이런 거죠. 이게 지금 모든 걸 다 똑같이 하는 이 전체 글에 계속해서 하는 말이 이 얘기죠, 이 얘기. 그래서 2번이 정답이겠습니다. 5번, 42번 정답 5번이고요. 자, 1번 완벽한 계획, 잘못된 결과. 자, 완벽하게 계획을 좀 세우자라고 했지 여기서 잘못된 결과를 얘기하진 않았어요. 이게 뭐 슬픈 현실이다, 장난하냐? 3번 인간 피실험자를 보호합시다. 뭘 보호해 지금? 타당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는 거지 뭘 보호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영양소가 더 잘 감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까요? 비타민C를 드세요. 뭐 이런 게 아니야. 지금 누가 더 낫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실험이 공정해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나 이거야. 자, 영양소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그것이 바로 인간 건강에 대한 핵심 요소이다 라고 있는데 지금 영양소를 깊이 있게 분석을 하는 게 인간 건강에 미친다라는 그게 아니라 실험을 어떻게 해. 자, 여기 이 부분. 이 글의 핵심 주제문이 어디야? 여기야, 여기. The following discussion, 다음 논의는 설명한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가 뭘 설명하는 거야? 이걸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지. 이런 종류의 실험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을 설명하고 이거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지. 그래서 요거 가지고 쭉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 주제문을 정확하게 탑 센텐스를 잡으면 틀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41, 42번까지 모두 해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